네, 추석 이후부터 내년까지 수십조의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번에 대거 투입되는 자금이 미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0조가 넘는 돈이 풀린다. 일단 토지 보상금이 뭡니까, 박사님? 네, 정부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했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토지 보상금인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갑자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규모의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뭐랄까요? 땅값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와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예상하는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상을 잘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어떨 때는 많이 풀리고 어떨 때는 거의 안 풀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올해 추석이 끝나면 추석 끝날 때부터 앞으로 약 한 1년간 60조 원 정도가 풀려요. 근데 이것은 예년의 경우에는 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채 5조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10배가 넘는 금액이 갑자기 풀리는 거죠. 글쎄 왜 그러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2009년에도 한번 이런 현상인데 당시에는 30조 풀렸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풀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둔 사업이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김현미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2017년에 발표를 했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싼 가격으로 저소득들한테 쓸 수 있도록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청년 30만 호, 신혼 20만 호, 고령자 5만 호, 저소득층 41만 호 이래서 100만 호를 계획을 해서 지금 야심적으로 공공주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입안을 하고 공지를 하고 땅을 매수해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땅 매입에 대한 보상이 바로 추석 이후 10월 달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100만 호가 풀리고 또 지금 지난해 그 신도시 제3기 그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남양주라든지 또는 저기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이런 데 대한 또 토지 보상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총 합해서 60조, 많게는 한 70조 정도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또 더 짚어봐야 될 것이 대토보상제도라는 건데 정부에서 이제 자금의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도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현재 지금 토지보상법에 그 공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현찰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소비자, 고객이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지역에 땅으로 대신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대토보상이라고 그럽니다. 토지로 대신 보상한다, 대토보상. 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추가로 찍어내거나 어디 조달해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의 기본이 현찰인데다가 땅으로 보상할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근이 강남 지역이나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토를 많이 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 대토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대토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근에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인기 있는 땅을 주지 않으면 대토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든 제3기 신도시건 거기에 알짜배기 땅을 기존의 원주민들에게 다시 주게 되면 정부가 의도하는 새로 만드는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대토 리츠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리츠라는 것은 주식처럼
이 업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를 공동으로 사서 그것을 관리한 다음 거기서 나는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예. 사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 부담도 줄이고 공용 용지를 수용하는 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리츠가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 대토 보상 제도를 정부가 도입을 한 것이 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인데 예.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현재 토지 보상 중에서 거의 80% 정부는 다 현찰이고 예. 제도는 있지만 대토 보상하는 경우가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상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고 여러 네. 가지 여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대토 보상 제도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땅값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우려를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가 의도하는 지역에 이 새로 이제 땅을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주택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원주민들에게 많이 주게 되면 예.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지역의 신축 주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예, 지역의 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대토 보상제도 거기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듣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일찍 몇 번 짚어봤는데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하고 나서 반응이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시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상한제를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토지의 공개념이 도입이 되고 아주 싼 예. 그런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쪽에서 높은가 하면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예. 어떤 그 이 반시장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쪽에서는 지금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광화문에서는 예.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사실 조국 시위 때문에 조국 임명 반대 시위 때문에 좀 그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은 예. 경제계로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시위로서는 가장 큰 시위가 예. 어저께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예. 전국에 42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 관련자들이 예. 내 재산을 정부는 침해하지 말라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했죠. 예, 그렇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요? 예, 그게 이제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하도록 돼 있는 이를테면 관리 처분이 끝나 있는 예. 그러니까 종전 정부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재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왜 또 바꾸느냐 예.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 관리 처분이 끝난 지역까지도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 소급 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면에서 지금 이 반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왜 내 재산을 내가 가격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걸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학계에서 정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전쟁 때라든지 위난 시에는 할 수가 있지만 평상시 같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요는 늘리고 공급을 줄여서 예.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 해서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가격 통제 정책, 상한가 정책에 대해서 썩 그렇게 반응은 좋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집회에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습니다. 주요 예. 골자는 뭐 이제 이 상한제 반대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해온 예. 이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법 하위령인 주택법 시행령상의 그 기준을 바꾼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의원이
국회에서 만약에 주택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예.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예. 분양가 상한제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이해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김연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본물처럼 국회의원들이 주택법 개정안을 내고 있어요. 예. 이 이해운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일단 관리 처분 받은 거 예. 이것은 소급입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냥 그대로 해주게 하고 예. 그다음에 새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300호 이상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의 서민들 하는 분야에서는 상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이게 지금 이해운 아니고 예.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안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거기는 뭐 잡고 호수 제한도 없습니까? 예, 보다 근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잘못됐다. 예,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네.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자는 그런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러니까 첫째가 이게 실제 시행될 것이냐에 대한 여부,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도 일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해준 적이 없고 일단은 유보하는 입장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좀 보고 나서 시행을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요 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뭐. 예. 경기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장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예. 부동산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건축 수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경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예.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 KBS 일요 진단에 나와서 예. 아직까지 결정된 적 없다. 내가 취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 경제장관들이 만나서 그때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결국 지금 경제가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1%대로 떨어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이 추석 지나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걱정하는 크게 보는 거시경제를 보는 부총리 관점에서는 지금이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직 그 시행이 될지 말지도 결정된 게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추이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토지 보상금,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 주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